이번 시간은 MPLS VPN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MPLS VPN망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차피 특정 고객사의 네트워크들, 다수의 네트워크들 간의 가상의 이제 사설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예. VPN. 이제 사설망을 제공하는 방식, 다른 방식이 있죠. IPsec 기반의 VPN 방식과 그 다음에 실제로 전용선 자체를 이용한 데디케이트 회선을 통한 전용망,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비교하고 상호 어떤 식의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똑같은 사업장, 예를 들어 지금 그림상에서는 세 개, 이렇게 제일 위에 왼쪽의 그림이 프라이빗 회선을 이용해서 전용선이요, 데디케이트 회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A, B, C라는 사업장 간에 라우터가 있겠죠. 예. 이 A, B, C라는 사업장이 상호 각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서로 통신을 위해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회선을 구성한 상태예요. 이 회선. 그리고 물리적인 회선이죠. 통신사업 때 임차한 회선.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보면 똑같은 예를 들어 ABC라는 사업장을 가진 어떤 고객사가 여기는 퍼블릭망, 이 인터넷이죠. 인터넷망, 집에서 쓰시는 인터넷 같은 이 인터넷 회선을 구성해서, 인터넷 회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밴드위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엔드 투 엔드 간에 밴드위스가 없어요. 예. 접속을 위한 밴드위스만 있는 거죠. 인터넷망에, 가까운 인터넷망에 접속을 위한 밴드위스만 있는 거죠. 이것도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회선이 있죠. 인터넷 회선에 기업들이 쓰는 인터넷 회선의 종류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쓰는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도 제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제약 조건이 있긴 한데 가장 싸고요. 근데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예. 밴드위스랑 품질 관점에서 모두. 그리고 가까운 그 해당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통신사업자가 되겠죠. 통신사업자에 가까운 서비스 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국사라고 해요, 보통. KT나 U+ 같은 이제 국사가 되겠죠. 이 국사까지 밴드위스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전용선이라고 하는데 이 밴드위스를 보장받는 구간이 가까운 국사까지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장은 통신을 각각의 다른 사업장과 통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넷 퍼블릭망 내에서는 보장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A, B, C 간에 똑같이 이건 MPLS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사업자의 전용망을 쉐어에서 서비스라는 형태죠. 이거는 여기에 가까운 이 서비스 사업자의 팝까지 똑같이 물리적인 전용선을 연결하고요. 여기는 밴드위스 보장을 양쪽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통신 사업자의 내부망도 사실은 밴드위스 보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끼리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라우팅으로 핸들링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품질이나 보안, 어떤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효율성이나 1대1 통신이냐, 그리고 실제 이 들어가는 고객사에 들어가는 장비, 어떤 라우터든 이 IPsec VPN 장비든 이 장비의 성능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각각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품질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장 간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품질이라고 하면 밴드위스가 있겠죠. 예, 가장 대표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 지표를 초당 몇 bps를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밴드위스. 이제 데디케이트 회선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밴드위스를 딱 정해서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나는 이 A라는 예를 들어 이걸 상위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C라는 어떤 위치까지 나는
예를 들어 10메가 bps를 필요로 한다. 뭐 이 뒤에 네트워크끼리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A에서 B까지 통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예를 들어 10메가 bps가 난 필요해. 뭐 이렇게 하고 B에서 C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나는 50메가 bps를 끌 거야 라고 하면 이 세 군데에 이 전용선으로 다 구성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품질이 개런티 되는 회선이죠. 엔드 투 엔드로. 예. 이 지역,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물론 그러다 보니 가격이 가장 비싸죠. 왜냐? 이 회선에 대한 비용 체계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밴드위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월비용이죠. 예.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구성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이 회선은 나만 쓰는 거예요. A하고 C의 엔드 투 엔드 관점에서 봤을 때 A에서 C까지 온리 나만 쓰는 회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네트워크 보안의 어떤 3요소, 무결성이라든지 뭐 암호화, 그 다음에 뭐 내가 누구랑 통신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는지, 그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라고 하는 부분은 남이 내 데이터를 볼 수 있냐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회선은 아예 점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차선은 어떻게 도로로 따지면 이 차선은 온리 나만 다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IPsec VPN, IPsec VPN은 뭐 다른 지금 세션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에도 있지만 인터넷, 퍼블릭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거기까지 가까운 사업자의 회선을 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회선도 인터넷 회선이에요. 그러다 보니 품질 관점에서 봤을 때 엔드 투 엔드 A에서 C까지 뭐 B까지 상호 통신하는 데 있어서 품질이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여기는 품질이라고 하면 밴드위스가 개런티 되지 않는다. 왜냐? 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회선은 개런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비싼 돈을 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퍼블릭한 이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사업자의 망을 지나서 여기까지 가는지가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구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뭐 RTT라든지 밴드위스라는 게 전혀 보장이 안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 암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이 전혀 유지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로, 그래서 IPsec VPN이라는 걸로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들어가는 게 이제 VPN 장비, IPsec Security라는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VPN 장비가 각 사업장에 위치가 돼야 된다. 물론 이게 라우터가 그 기능을 올려서 제공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인크립션을 합니다. 인크립션. 암호화를, 이 IPsec VPN 자체가 뭐 ESP 같은 프로토콜을 쓴다라고 하면 뭐 데스나 3데스 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암호화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관점에서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이 전용선과 IPsec VPN의 공통적인 개념 특징은 또 다 1대1 통신 개념이다. 상호 통신을 하고 뭐 A에서 B, C라는 데 통신을 하고 나서 A에서 B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도 똑같이 회선이 필요해요. 뭐 여기서는 IPsec VPN 같은 경우는 IPsec 터널이 필요한 거죠. 터널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A에서 C까지 바로 가든지, 아니면 C가 이제 허브 역할을 하고 A, B가 예를 들어 스포크 역할을 해서 뭐 C를 통해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통신 루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용선도 마찬가지예요. A에서 C, A에서 B를 가는데 이 회선을 구성을 안 한다라고 하면 C를 갔다가 이렇게 다시 B로 가게끔 만들 수는 있겠죠. 그때 이제 캐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회선비가 전용 회선 대비 인터넷 회선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거리라는 개념이 없이 접속료라는 형태로 여기는 가까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회선을 구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신 품질하고 보안은 IPsec VPN 장비를 통해서 유지되지만 성능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능이 드는 거죠. 이게 인캡슐레이션이 되고 데이터의 사이즈도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헤더가 하나가 더 붙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PLS VPN 같은 경우는 뭐 이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도 이제 통신사업자의 전용선 서비스를 회선비를 구성을 하게 되고 요 밴드위스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엔드투엔드도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해요. 이제 품질 관점에서. 그래서 이 망 자체를 쉐어드로 다른 고객사들과 같이 쓰긴 하지만 이 망 내에 있는 장비나 이 망 내 회선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A, C, B 간의 품질도 보장이 되고요. 보안도 보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용 회선만큼은 아니지만 실제로 장비가 통신을 하지만 이 사업자 자체가 하나의 사업자가 이 망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뭐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망이라고 하면 다 아주 나쁜 애들만 모여있는 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네트워크 보안 관점에서. 그거와는 이제 MPLS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망과는 많이 차별화가 되는 거죠. 예. 여기는 하나의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A, C, B까지의 통신 루트상의 보안은 유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호화도 그래서 안 해요. 예. 일반 데이터가 다 다니고. 왜냐면 통신이 다른 애들하고 통신이 안 되는 거죠. A에서 나온 데이터는 C나 B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고객사의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구조고요. 품질도 보장이 되고 보안도 보장이 되고. 그래도 비용은 전용선보다는 데디케이트한 전용선보다는 저렴하다. 왜냐? A에서 C까지 이 중간단을 쉐어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성능 관점에서도 뭐 이 전용선 구성하는 로직과 차이가 없죠. 예. 성능은 장비의 성능에 대한 어떤 그 뭐 부하를 더 들어간다는 컨셉에서는 IPsec 고객 입장에서 IPsec VPN 장비가 암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캡슐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사이즈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MPLS VPN은 그 중간단이고 전용선에 좀 더 가깝다. 서비스의 특징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실제 망을 구성하실 때 뭐 필요한 부분 이용해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의 특성, 그리고 이런 MPLS VPN을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국내 같은 경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고요. 글로벌하게 통신 사업자들이 또 서비스를 하고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검토를 하실 때는 이제 실제 뭐 내가 위치한 지점이나 이런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에 위치를 잘 보시고 로컬 사업자하고 얼마나 가까운데 이 글로벌 사업자의 이 팝이 서비스 제공하는 이 위치,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죠. 국사가 위치하는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견적,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사업자의 이 팝 간의 어떤 뭐 구성도, 연결도죠. 이 백본에 대한 연결도, MPLS VPN. 이게 사실 뭐 통신 사업자가 잘 안 주는데, 그래도 한국에 있는 사업장과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사업장이다라고 했을 때 뭐 이 팝 투 팝이 어느 정도 거리가 뭐 걸리는지, 이게 RTT 관점이나 뭐 그런 측면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실제 떨어져 있는 사업장들 간의 기업들이 이제 전용망, 사설망을 구성을 할 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